가장 까다로운 순간은 사람들이 자신을 확실히 알아보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알아볼 때라고 그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웃게 만든 이 남자는 사실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캐릭터 속으로 들어가야만 자유로워졌고 카메라가 꺼지면 다시 그 침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스터 빈을 연기할 때마다 그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렸고 이 캐릭터를 진 빠지게 한다고 표현하며 촬영이 끝나기만을 고대했습니다. 수백만 명을 웃게 한 이 남자는 스스로를 사기꾼처럼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70대가 된 그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형성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로안 세바스찬 애킨스는 1955년 1월 6일 영국 더럼의 작은 마을 콘셋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형제 중 막내였지만 큰형 폴은 아기 때 세상을 떠나 세 형제만 남았습니다. 형 로드니는 훗날 경제학자가 되었고 2000년에는 영국 독립당 당수가 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농장에서 자란 로아는 조용하고 규율 잡힌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훗날 세상에서 가장 시끄럽고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로 유명해질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5살 무렵부터 로아는 심한 말더듬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아 학교 생활은 큰 시련이었습니다. 더럼 합창단 학교에서의 괴롭힘은 잔인했습니다. 그곳의 존 그로브 신부는 그를 고무 같은 얼굴에 언어 장애를 가진 수줍은 소년으로 기억했습니다. 반 친구들 중 일부는 그를 외계인이라 불렀고 그의 말투와 외모를 비웃었습니다. 로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그 학교에는 훗날 총리가 되는 토니 블레어도 있었는데 2살 어렸던 그는 로안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이 괴롭힘은 2007년 인디펜던트지에도 다뤄질 만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로안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말더듬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무런 문제 없이 연기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학창시절 조용하고 규율 잡힌 삶을 살았던 그가 훗날 시끄럽고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를 연기하며 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를 괴롭혔던 그 고통스러운 결함이 훗날 그의 재능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그가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아직 수십 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괴롭힘 속에서도 로안의 성적은 뛰어났습니다. 과학 A레벨에서 최고 성적을 받은 그는 1973년 18세의 나이로 뉴캐슬 대학교에 입학해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코미디언이 아니라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1975년 20세에 졸업한 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옥스퍼드 퀸스 칼리지 석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이학 석사 논문 주제는 자체 튜닝 제어 시스템이라는 매우 복잡한 공학 이론이었습니다. 박사 과정까지 시작했지만 끝내 마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자꾸만 그를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겼기 때문입니다. 스승 크리스 롭스는 로안이 수업 시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무대에 오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1975년 옥스퍼드에서 연극 클럽과 레뷰 그룹 ETC에 가입한 로아는 그곳에서 젊은 작가 리처드 커티스를 만납니다. 이 만남은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1976년 초 리허설에서 로안의 연기를 처음 본 리처드는 구석에 서 있던 조용하고 우스꽝스러운 남자가 마침내 연기를 시작하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에 관한 총극과 말하면서 동시에 마임을 하는 연기를 본 리처드는 이를 순수한 천재성이라 불렀습니다. 같은 해 8월 로안은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에서 옥스퍼드 레뷰와 함께 공연했습니다. 전국적인 큰 관객 앞에서의 첫 무대였습니다. 공연은 성공적이었고 로안의 진로는 갑자기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퍼포머였습니다. 연구는 계속되어 1978년 논문을 발표했지만 그의 진정한 사랑이 코미디임은 이미 분명했습니다. 첫 기회는 1979년 BBC 라디오 3의 더 애킨슨 피플이었습니다.
리처드 커티스가 대본을 도왔고 그리프 리스 존스가 제작을 맡았지만 코미디에 맞지 않는 시간대에 방송되어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평론가들은 그의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유명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1978년에서 1979년 사이 BBC는 그를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코미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로아는 방황했고 우울했습니다. 인터뷰나 오디션 때면 말더듬이 오히려 더 심해졌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한때는 코미디를 접고 다시 엔지니어로 돌아갈까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바꾼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캐릭터를 연기할 때는 말더듬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완벽하게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캐릭터가 대신 말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만난 오랜 친구 앵거스 데이터는 이 시기 로안과 라디오에서 함께 공연하며 주로 진지한 전국 역할을 맡아 로안이 거침없는 캐릭터로 마음껏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TV 방송국에서 계속 거절당하던 시기, 이 팀워크는 로안에게 항상 카메라 앞에 서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1979년 파일럿 프로그램 캔들 아프터에서 그는 아주 초기 버전의 미스터 빈을 포함한 여러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규 시리즈로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그는 극복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25세의 나이로 토크쇼 워건에 출연할 무렵 로아는 연기로 말더듬을 숨기는 법을 완전히 터득했습니다. 길고 긴 투쟁의 끝이었습니다. 1979년 BBC는 새로운 코미디 쇼 낫 더 나인 오클록 뉴스에 기회를 주었습니다. 첫 방송은 1979년 10월 16일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시청자는 100만 명도 안 됐고 훗날 절친한 동료가 된 멜 스미스는 자신이 본 최악의 30분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BBC 편성 책임자는 이 프로그램을 마음에 들어했고 곧바로 다음 시즌을 주문했습니다. 이 결정 하나가 영국 코미디 역사를 바꿉니다. 로아는 파멜라 스티븐슨, 멜 스미스, 그리프 리스 존스와 함께 이 무대를 만들어갔고 훗날 이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스타가 됩니다. 하지만 무대 뒤는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시즌 후 크리스 랭엄이 해고되자 로아는 강하게 반대하며 제작진을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갈등이 너무 쓰라려 크리스는 수년간 동료들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BBC의 예산 삭감도 계속돼 화려한 로케이션 촬영을 멈춰야 했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터무니없이 비싼 더 나인 오클록 뉴스라는 제목의 에피소드가 이를 아예 농담 소재로 삼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 두 번째 시즌 모든 것을 바꾼 콩트가 방영됩니다. 고릴라 슈트를 입은 로안이 제럴드 더 고릴라를 연기했습니다. 멜 스미스가 연기한 교수가 1968년 야생에서 그를 잡았다고 말하자 제럴드는 쏘아붙입니다. 야생이 아니라 전 완전히 극대노했었다고 말입니다. 이 대사는 순식간에 전국적인 유행어가 됐고 실제 과학자들까지 원숭이 무리를 농담 삼아 플랜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콩트 하나로 1982년 몽트레 페스티벌 실버 로즈와 바프타 최우수 경연 오락 프로그램 상을 동시에 거머쥔 로아는 슬랩스틱의 대가로 자리매김하며 블랙에더와 미스터 빈의 초석을 놓게 됩니다. 이듬해인 1981년에는 코미디곡 I Like 트러킹이 차트에 오르며 실제 일종 대형 화물차 면허를 가진 로안이 직접 트럭을 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82년 3월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아닌 다른 이유로 막을 내립니다. 빠른 전개와 압박감, 대본 작업,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출연진 전원이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특히 로아는 오랫동안 불안증과 싸워왔고 업무량은 그를 완전히 몰아붙였습니다. 인기 절정의 순간 그들은 돈과 명예 대신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택하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1983년 6월 로아는 리처드 커티스와 함께 블랙에더를 선보입니다.
리처드 3세가 승리한 가상의 역사 속에서 로아는 교활하고 권력에 굶주린 에드먼드 왕자를 연기했습니다. 아니크성에서 촬영한 이 시대극은 제작비가 너무 높아 첫 시즌 후 BBC가 취소를 고려할 정도였습니다. 평론가들도 이 작품이 초기작만큼 재미있지 않다고 혹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구한 건 국제 에미상 수상 단 하나였습니다. BBC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대신 성촬영도 거대한 세트장도 없이 규모를 줄이라는 엄격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1986년 완전히 새로워진 블랙애더2가 방영됩니다. 거대한 영화적 장면을 버리고 캐릭터 묘사에 집중하면서 벤 헬튼이 공동작가로 합류해 더 빠른 농담과 짜임새 있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로아는 더 이상 브라이언 처음엔 실망한 팬들도 있었고 한 평론가는 로안을 금주의 멍청이라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캐릭터들은 더 깊어지고 농담은 더 예리해지고 케미스트리는 완벽해졌습니다. 1989년 마지막 시즌 블랙애더4는 1차 세계대전 참호를 배경으로 했고 로아는 블랙애더 대위 역을, 휴 로리는 조지 중위 역을, 토니 로빈스는 볼드릭 이병 역을 맡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농담 소재로 삼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머를 잃지 않으면서도 전쟁의 무의미함을 그린 이 작품은 1990년 바프타 최우수 코미디 시리즈상을, 로아는 최우수 경연 오락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2000년에는 영국 영화협회가 선정한 역대 최고의 영국 TV 프로그램 16위에 올랐고 2004년 BBC 영국 최고의 시트콤 투표에서는 28만 표 이상을 얻어 이 위를 차지했습니다. 병사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무인지대를 향해 돌격하는 마지막 장면은 텔레비전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엔딩 중 하나로 꼽힙니다. 로완, 휴, 로리, 스티븐 프라이는 자주 애드리브를 던지며 서로를 깊이 신뢰했고 그는 이 프로젝트가 커리어 중 가장 스트레스가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90년 1월 1일 미스터 빈이 탄생합니다. 첫 에피소드는 1345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대사가 거의 없는 이 캐릭터는 전 세계 시청자에게 완벽히 통했습니다. 245개국에 판매됐고 미스터 빈의 공경 에피소드는 1874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기 위해 영어를 이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웃음 뒤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었습니다. 로아는 미스터 빈을 연기하는 것이 전혀 즐겁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스트레스였고 그의 에너지를 완전히 고갈시켰습니다. 대사가 거의 없었기에 온몸과 얼굴로 모든 것을 표현해야 했고 이는 상상 이상의 감정적 소모였습니다. 세상이 단순한 코미디로 본 것은 사실 그 이면의 배우에게는 고통스러운 노동이었습니다. 1997년 영화비는 전 세계에 이어 5,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호주에서는 개봉일 위를 차지했고 영국에서는 개봉 기록을 깼으며 독일에서는 첫 주말에만 1200만 마르크 이상을 벌었습니다. 미국 개봉 전임에도 영국 영화 사상 최단 기간에 1억 달러 수익을 돌파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이미 캐릭터 때문에 힘들어하던 로안을 더욱 지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원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02년 그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전환해 목소리 연기만 하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52개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2024년까지도 계속 제작되며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로아는 마지막으로 라이브 미스터 빈을 선보였습니다. 불의 전차 테마곡 연주 중 선보인 콩트는 영국에서 2690만 명, 전 세계 9억 명이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순간 중 하나였지만 이 공연은 몇 주 동안 그를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신체 연기로서의 마지막 등장으로 여깁니다. 2001년 3월 가족과 함께 케냐 상공을 날던 중
개인 조종사가 갑자기 기절했습니다. 비행 경험이 전혀 없었던 46세의 로아는 조종관을 잡고 필사적으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조종사가 정신을 차려 나이로비에 무사히 착륙할 때까지 그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미스터 빈을 연기하던 남자에게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침착함이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해 깊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만약 그날 그가 그렇게 대처하지 못했다면 그 비행은 비극으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미스터 빈과 블랙에더 외에도 로아는 계속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1994년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에서 초보 신부 역을 맡았고 300만 달러의 예산으로 2억 4,570만 달러를 벌어들인 이 영화의 결혼 서약 실수 장면은 상징적인 명장면이 됐습니다. 같은 해 디즈니가 라이온 킹의 자주역을 제안했을 때 로아는 목소리 연기를 좋아해 본 적이 없다며 내키지 않아 했지만 결국 수락했고 이 캐릭터는 그가 원치 않았던 일이 커리어 최고의 성공작 중 하나가 된 인생의 아이러니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라이온 킹은 전 세계 9억 6,85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디즈니 역사상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2D 애니메이션이 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과거 바클레이 카드 광고에서 출발한 스파이 패러디 존이 잉글리시로 4천만 달러 예산에 1억 6천만 달러 수익을 올렸습니다. 2011년 개봉한 속편은 4,500만 달러 예산으로 제작됐는데 미국 내 수익은 830만 달러에 그친 반면 해외 관객들에게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액션씬, 댄스 루틴, 슬랩스틱을 모두 직접 소화한 그는 2011년과 2018년 각각 속편을 내놓았고 특히 사이버 공격을 다룬 세 번째 작품에서는 실제 공학 전공이라는 자신의 배경을 살려 역할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2005년 키핑맘의 흥행 실패로 잠시 영화계에서 물러나 2년간 라이브 공연과 TV에 집중하기도 했지만 곧 조니 잉글리시 시리즈로 강력하게 복귀했습니다. 2022년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맨 vs 비에서 벌 한 마리와 사투를 벌이는 빈집털이범 트레버 빅리 역을 맡아 슬랩스틱으로 돌아왔는데 67세의 나이로 미스터 빈 시절과 비슷한 강도의 스턴트를 소화해야 했습니다. 2012년 10월 로아는 의회에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9분짜리 연설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으로 들릴지라도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연설은 며칠 만에 14만 회 이상 조회되며 화제가 됐습니다. 일부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성향 활동가들은 그가 혐오 발언을 두둔한다고 비판했지만 실제로 법은 바뀌었습니다. 모욕적 언사를 금지하던 공공질서법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안이 그저 웃기는 사람이 아니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데 두려움이 없는 인물임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1980년대부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몰며 오랫동안 환경보호 지지자로 여겨졌던 그는 2023년 6월 가디언지에 전기차를 사랑하고 얼리어답터였지만 갈수록 속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씁니다. 전기차가 생산 과정에서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주장은 보수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환경과학자들은 그의 주장이 사실을 호도한다며 분노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희귀한 슈퍼카 컬렉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조명되며 비판자들은 그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1980년대 후반 로아는 블랙에더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수네트라 사스트리를 만났습니다. 그녀와 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메이크업 담당자까지 바꿨을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1990년 뉴욕에서 결혼했고 딸 릴리와 아들 벤자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24년의 결혼 생활은 2014년 별거, 2015년 이혼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같은 시기 로아는 27살 어린 배우 루이즈 포드와 은밀히 만나고 있었고 언론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로아는 이에 대해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유일한 것은 왜 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2013년 연극 쿼터메인스 텀즈에 출연하던 58세의 로아는 31세였던 동료 배우 루이즈를 만났고
27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소식이 알려진 2014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자와 팬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지만 로아는 이에 대해서도 일절 침묵을 지켰습니다. 2017년 12월 루이즈는 딸 아일라를 낳았고 로아는 62세에 다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2018년 그레이엄 노튼쇼에서 로아는 또 한 번 솔직해졌습니다. 촬영은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일이며 자신이 한 일 중 어느 것도 충분히 좋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미 2012년 인터뷰에서 미스터 빈에서 은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2016년엔 캐릭터를 절대 은퇴시키지 않겠다 선언했다가 2018년 다시 돌아올 확률은 희박하지만 절대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캐릭터를 떠나보내는 일이 그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025년 1월 6일 로아는 70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팬들은 축하와 동시에 이제 정말 은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12월 11일 넷플릭스는 멤버서스비의 후속작 멤버서스 베이비를 공개했습니다. 로아는 다시 한번 트레버 빅리 역으로 돌아와 이번엔 벌 대신 크리스마스 시즌 런던의 럭셔리 펜트하우스에서 예기치 못하게 아기를 떠맡게 되는 이야기를 선보였습니다. 공개 첫 주 이 작품은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1위에 오르며 191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70세를 넘긴 나이에도 로안의 슬랩스틱은 여전히 전 세계를 웃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스터 빈 공식 유튜브 채널은 누적 조회수 120억 회를 넘어섰고 구독자는 3,500만 명을 넘습니다. 이 채널은 매일 150만에서 23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도쿄에서 뭄바이, 상파울루까지 이 캐릭터를 모르는 곳은 없습니다. 사샤 바론 코엔 같은 후배 코미디언들도 그의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오랫동안 팬들 사이에 떠돌던 가설 하나가 마침내 공식화됐습니다. 미스터 빈이 사실은 외계인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에피소드 더블 트러블에서 미스터 빈은 우주선 안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클론들을 만납니다. 매체 스크린 렌트는 이 에피소드가 그가 지구 출신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오리지널 쇼의 오프닝조차 이를 암시했다는 사실도 재조명됐습니다. 라틴어로 콩인 이 남자를 보라라는 성가가 흐르는 가운데 하늘에서 빈이 뚝 떨어지는 그 장면 말입니다. 그의 이름에 성의 없이 그저 미스터만 붙어있는 이유도 외계인이 지구인의 장명법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팬들은 충격을 받으면서도 진실을 알게 되어 열광했습니다. 코미디 학교에서는 이제 애킨슨 기법을 가르칩니다. 모든 언어를 뛰어넘는 단순하고 무성적인 코미디를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21세기의 찰리 채플린이라 부릅니다. 끊임없는 자기의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상 경력은 눈부십니다. 그는 12개의 주요 상을 수상하고 18번 후보에 올랐습니다. 1981년 낮 더 나인 오클록 뉴스로 바프타를 받고 로안 애킨슨인 레뷰로 로런스 올리비에 상을 받았고 1990년에는 블랙게더 포로 최우수 경연 오락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미스터 빈 하나만으로도 1991년부터 1994년 사이 4차례나 바프타 후보에 올랐으며 국제 에미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취에도 불구하고 로아는 여전히 스스로 성공했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을 더듬던 소녀는 이제 70대가 되어서도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십억 명의 팬들에게 그가 역대 가장 위대한 코미디언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